우리가 차를 타고 이동할 때 좋은 차, 좋은 연료가 있더라도 운전자가 차를 잘 사용할 줄 모르거나 길을 모른다면 원하는 목적지에 빠르고 안전하게 도착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학습 또한 운전과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수업, 좋은 선생님께 배운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노력하지 않거나 노력하더라도 공부 방법에 문제가 있다면 자신의 학습 목표를 이루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학습 전략은 학습의 과정과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좋은 학습 전략을 많이 사용할수록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 즉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습 전략과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은 성적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학습 전략과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은 자신의 노력과 의지에 따라 충분히 변화가 가능합니다. NLST2 학습 전략 검사는 청소년들의 학습 전략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이해하고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학습자의 장점과 단점을 이해하고 학습에서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검사 결과를 살펴보기에 앞서 검사 결과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표준 점수가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검사에서는 각 문항마다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에 가장 가까운 답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선택한 답에 부여된 점수를 모두 합한 값이 바로 원점수입니다. 하지만 원점수만으로는 자신의 점수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두 학생이 각각 70점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같은 점수이기 때문에 비슷한 수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의미는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국어에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80점 정도를 받고 수학에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60점 정도를 받는다면 어떨까요? 같은 70점이라도 한 영역에서는 평균보다 낮은 수준일 수 있고 다른 영역에서는 평균보다 높은 수준일 수 있습니다. 즉, 점수는 비교 기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키로 생각해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키가 150cm라고 해서 무조건 큰 키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초등학생에게는 큰 키일 수 있지만 중학생에게는 작은 키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연령과 비교하여 키를 판단해야 합니다. 검사 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수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또래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바로 표준 점수입니다. 표준 점수는 학생의 점수를 같은 학년 학생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인 위치를 보여주는 점수입니다. NLST에서는 P점수, 백분위, 자기주도 학습지수 세 가지 표준 점수를 사용합니다. 이제 그 표준 점수 가운데 대표적인 지표인 T점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T점수는 또래들과 비교했을 때 학생의 상대적인 위치를 나타내는 점수입니다. T점수의 평균은 50점입니다. 50점은 평균 수준, 60점은 평균보다 높은 수준, 40점은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백분위입니다. 백분위는 수능에서도 사용되듯 흔히 사용되는 표준 점수입니다. 백분위는 아이의 위치를 100명을 기준으로 이해하기 쉽게 보여주는 점수입니다. 예를 들어 백분위가 80%라면 같은 학년 학생 100명 중 약 80명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백분위가 높을수록 더 많은 학생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기주도 학습 지수, 즉 LQ지수는 학생의 현재 자기주도 학습 수준을 하나의 점수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성격 특성, 행동 특성, 그리고 동기 특성과 같이 자기주도 학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세 가지 영역의 결과를 종합하여 산출됩니다.
이렇게 산출된 점수는 평균이 100이 되도록 표준화한 값으로 우리 아이의 자기주도 학습 수준이 또래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인지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표준 점수의 의미를 이해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NLST2의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NLST2 결과표는 총 2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용이 많아 다소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번호 순서에 따라 차근차근 살펴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학생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NLST2의 결과는 크게 신뢰성 지표, 부가정보, 자기주도 학습 지수, 성격 특성, 동기 특성, 정서 특성, 행동 특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번 해석 전 참고 지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참고 지표는 검사 결과를 보다 신뢰롭고 풍부하게 하기 위해 구성된 척도들로 신뢰성 지표와 부가 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신뢰성 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신뢰성 지표는 학생이 문항에 얼마나 일관되고 성실하게 응답했는지를 확인하여 검사 결과를 보다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반응 일관성, 연속 동일 반응, 사회적 바람직성, 무응답 지표를 통해 응답의 신뢰성을 확인합니다. 반응 일관성은 문항 내용이 유사하거나 문항 간 상관이 높은 문항에서 같은 방향으로 응답하고 있는 정도를 나타냅니다. 결과는 높음, 보통, 낮음으로 제시됩니다. 예를 들어, 나는 계획을 세워 공부하는 편이다와 공부할 때 목표를 정하고 실천한다처럼 비슷한 내용을 묻는 문항에 응답한 방식이 서로 잘 맞는지를 확인합니다. 만약 반응 일관성이 낮게 나타난다면 문항을 충분히 읽지 않았거나 서둘러 응답했거나 아직 자신의 특성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일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연속 동일 반응은 15개 이상의 문항에 같은 답을 계속 선택한 경우 있음으로 표시됩니다. 이는 검사 결과를 해석할 때 수검 태도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사회적 바람직성은 의도적으로 자신을 좋게 보이려는 시도를 측정합니다. 관련 문항은 비록 사회적으로 드러내기는 어렵지만 누구나 한두 번은 경험해 볼 수 있는 정도의 사건에 대한 것들입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려는 경향이 강할 수 있으며 별표가 표시된 경우에는 결과를 해석할 때 함께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응답은 말 그대로 응답하지 않은 문항의 수를 나타냅니다. 무응답이 15개 이상일 경우 검사 전체 결과의 신뢰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해석 시 유의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부가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부가정보는 성적, 학습 시간, 성적 만족도, 심리적 불편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성적은 본인이 응답한 성적 정보를 나타냅니다. 학생이 자신의 성적 수준을 상, 중상, 중, 중하, 하 중에서 직접 선택한 것으로 검사 결과를 해석할 때 현재 학업 수준을 참고하기 위해 포함된 정보입니다. 학습 시간은 학교나 학원 수업처럼 주어진 학습 시간을 제외하고 학생이 자신의 필요나 목표에 따라 스스로 공부한 시간을 바탕으로 T점수로 변환하여 나타낸 것입니다. 성적 만족도는 자신의 성적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는 실제 성적뿐 아니라 자신의 성과를 어떻게 해석하고 평가하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리적 불편감은 다른 사람이 잘 경험하지 않는 불편한 마음들 혹은 스트레스의 정도를 보여줍니다. 만약 2개 이상으로 나타난다면 현재 심리적인 불편감이 비교적 큰 상태일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전문기관의 상담이나 추가 평가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2번 자기주도 학습 지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기주도 학습 지수는 학생 스스로 학습 과정을 주도하고 조절하며
학습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전략적으로 학습하는 정도를 나타냅니다. LQ 지수에 따라 높음, 다소 높음, 보통, 다소 낮음, 낮음의 5수준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수준별로 어떤 특징을 가진 학생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점수가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경우 또래에 비해 공부하는 양도 많고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주도적인 학습 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목표가 뚜렷하고 학습 전략도 잘 발달되어 있으며 성실함도 돋보이는 편입니다. 다음은 다소 높음 수준입니다. 공부에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고 흥미도 느끼는 편입니다. 누가 시키기보다는 스스로 공부를 찾아 하려는 의지도 보입니다. 다만 학습 전략이나 동기 측면에서 아직 조금 더 다듬어갈 여지가 있어 방향만 잘 잡아주면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보통 수준의 경우 또래에 비해 공부 습관이 크게 나쁘지 않지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많은 학생입니다. 기본적인 할 일을 잘 챙기지만 공부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움직이는 힘은 아직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지만 방법이 효율적이지 않아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소 낮은 수준의 학생은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이 부족하고 집중을 오래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맞는 공부 방법이 아직 충분히 자리 잡지 않아 노력에 비해 결과가 아쉬운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부에 대한 동기를 키우고 스스로 계획을 세워 실천하는 습관을 만들어 간다면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낮은 수준의 학생입니다. 또래에 비해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이 부족하고 과제나 공부도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의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공부에 대한 자신감이 낮아 시작하거나 꾸준히 이어가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혼자서 공부 방법을 찾고 집중을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부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작은 자기주도 학습 시간을 꾸준히 만들어 간다면 충분히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3번 하위 척도별 점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하위 척도별 점수는 100분위 점수를 기준으로 5가지 수준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81점에서 100점은 높음, 61점에서 80점은 다소 높음, 41점에서 60점은 보통, 21점에서 40점은 다소 낮은, 마지막으로 0점에서 20점은 낮음 수준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이 각 하위 척도에서 어느 수준에 해당하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위 척도별 점수는 검사 결과표 가운데의 그래프와 검사 결과표 2의 5번 하위 척도별 상세 해석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위 척도별 상세 해석에는 키점수, 100분위, 별도의 상세 설명이 추가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결과 해석에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프는 해석 방향 표시를 따라 성격 특성, 동기 특성, 정서 특성, 행동 특성 결과를 그래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를 자세히 살펴보면 가운데 진한 선을 따라 안과 밖의 색이 다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평균을 의미합니다. 이상으로 1차 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차 시에서는 각 하위 척도의 특징과 학습 전략 유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